앞으로 이제 문제는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그거는 전적으로 소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5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동향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5월 고용 동향이 비농업 부분에서 한 19만 개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실제는 39만 9천 개나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죠. 제조업은 약간 감소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3, 4월에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니까 무려 일자리가 2,194만 개 줄어들었었습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가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쓰면서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보니까요. 무려 고용이 2,568만 개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일자리 그 이상 훨씬 더 찾은 거죠. 그만큼 미국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고용 동향 보니까요. 부분적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일이 생겼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3.4에서 4월에 5월에 3.7%로 올랐어요. 고용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고요. 실업률은 가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거니까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올랐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해낸 거 많이 써버렸거든요. 일을 안 했죠. 그러나 최근에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평균 저축률이 3.7%였는데요. 이거를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2007년 3.4% 이후로 가장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낮았다는 것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실업률이 3.7%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용 동향 발표할 때 평균 주간 실업 주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데 지난달 보니까 21.2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2월 달에는 19.3주 걸렸거든요. 그 이후로 점차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번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데 서서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비민간 부분 전체로 따지면요. 지난 5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3%였습니다. 작년에 5%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 5월 달에 4.3%로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계속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5월 소비자 물가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4월 소비자 물가가 4.9% 올랐죠. 임금 상승률이 그거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별로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 이걸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체나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현재 미국 경제는 좋은데요. 그런데 GDP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왼쪽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인데요. 이 잠재 GDP는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예요. 2020년 1분기, 2분기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죠.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정말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죠. 연준이 돈이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금리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가 1.3% 성장했습니다. 물론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1% 정도 밑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문제는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그거는 전적으로 소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가계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작년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3.7%, 2000년 이후로 평균 보니까 6.6%거든요. 과거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7년 금융위기 직전 3.4%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미국 가계가 모아놓은 돈을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요. 소비, 투자,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떨어졌다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값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경제 전망치 세계은행도 발표하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발표했습니다만 한 1.1% 정도로 보고 있죠. 근데 미국 경제가 올해 1.1% 성장한다는 건요. 1분기 1.3, 아마 2분기는 2% 안팎일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1% 이하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2% 정도 떨어집니다. 올 연초에 미국 경제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무창조간다 이런 견해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고요. 정도의 차이지만 경착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5월까지는 좋게 나왔지만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 아마 미국 기업 경영자들, CEO들이 내가 고용을 너무 많이 늘렸구나. 앞으로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는 미국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런 경제 상황이 조만간 FOMC가 열립니다만은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중요하죠. 특히 6월 FOM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2022년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스킵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6월에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FOMC 발표문 보더라도요.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FOMC에서 나오는 게 또 경제 전망, 3월에 했던 거,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수정 전망하거든요. 그 수정 전망치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점도표라는 게 나오죠. 이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적정금리 수준이 몇 %다 점을 찍어 놓은 게 아닙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보다 점도표 수준이 많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계속 증가한다면은 7월에 가서 FOMC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7월부터 소비 증가세 둔화 혹은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더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통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제가 미국의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실제 통화 공급이 많은가 적은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아주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만은 피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유통속도 변화율을 빼면요, 장기적으로 미국 M2 통화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GDP 플러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그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영선이 적정 통화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미국 연준이 지나치게 통화 공급을 많이 했다가 때로는 지나치게 가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풀었죠. 특히 그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까지는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거의 26%포인트나 더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공급하니까 시차를 두고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적정 통화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올 1분기 보니까요, 10% 정도,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통화 공급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화 공급을 보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요. 제가 계속 6, 8월 무렵에는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주가와 달리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명목 GDP로 올해 명목 GDP 3%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요. S&P 500이 적정 수준이 한 3,500 정도 나옵니다. 현재가 4,200이니까 상당히 가대평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발표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M2 이런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도 한 10% 정도는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가대평가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만 이거는 긍정적인데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GDP,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고용도 기업들이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물 충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6월 접어들었습니다만은 미국 여러 가지 특히 고용 관련, 소비 관련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